저는 플렉스, 빌런,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다 하는 말이고 자주 또 쓰는 말이고 이게 어디 게임에서 온 건지 뭐 이런 랩에서 뭐 유래가 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잘.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약어 있잖아요. 약어 줄여 쓰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외래어가 아니고 외계인어 같이 들리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글에 쓰는 것도 사실은 자제해야죠.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단어 낱말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글을 쓰고 나서 단어 하나만 바꿔도 글이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꾸면 좋아지죠. 근데 어떤 단어를 바꿔야 되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문맥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단어로 바꿔야 된다. 플로베르란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물일어설. 일물, 하나의 물건 같은 거. 이게 물건만은 아니겠죠. 하나에 맞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일물일어.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그 단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흔히 이제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강의, 강연, 강좌, 강습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 저는 강의 쪽에 가깝죠. 강의. 근데 강의와 어떤 경우는 강연은 뭐가 다른가? 강의는 내용 전달 중심입니다. 근데 강연은 약간의 쇼 비슷한 게 들어가요. 강의는 뭔가 내용을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를 설명하는 거 중심이라면 강연은 거기에 나의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넣어서 보탠 게 이제 강연이죠. 그러니까 강의에서 이제 뭐를 얻는 것은 이해라면 강연은 좀 감동 같은 걸 노리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감동하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강연을 듣고 감동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강좌는 뭐냐? 연속되는 겁니다. 강의가. 강좌는 한 번 하는 걸 갖고 강좌라고 하지 않아요. 3번, 뭐 5번, 10번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을 강좌라고 하죠. 그럼 강습은 뭐냐? 실습이 포함되는 겁니다. 강사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습을 참여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 그걸 강습이라고 하죠.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강의를 써야 될 자리에 뭐 강연을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데 2차 정상회담하러 평양 갈 때 현지에 가서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을 못 보니까 그 유의어를 못 찾아보니까 미리 다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어떤 말의 유의어들이냐? 말했다, 강조했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오늘 뗐다, 합의했다, 공감했다.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말하는 상황이에요. 다 말하는 거야. 근데 어느 것은 반박하는 말하기가 있고 어느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말하기가 있고 어느 것은 그냥 운만 뗄 수도 있고 어느 것은 강조해서 말할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된다. 두 번째, 낱말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말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단어에서, 낱말에서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3가지입니다. 제 경우에는. 첫 번째는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말은 적게 잡아도 70%가 한자어예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그 돈좌라는 단어, 돈좌.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세가 돈좌 당했다. 이렇게 썼어요. 난 찾아봤어요. 돈좌가 무슨 한자어더라고. 그 뜻이 기세가 꺾였다는 말이더라고. 기세가 꺾였다.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신문 기사의 제목이에요. 사실은 말도 안 돼. 왜냐면 기세가 돈좌 당했다. 그러면 돈좌라는 뜻 안에 이미 기세가 꺾였다라는 말이에요. 동어 반복이에요. 기세를 2번 말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도 돈좌라는 뜻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준다고 앞에다가 기세가 돈좌 당했다라고 쓴 거예요. 이게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단어인 거죠.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돈좌 그 기사에. 바로 이런 한자어. 그런 거 많죠. 예를 들어 힐난, 뭘 힐난한다. 뭐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이미 뭐 힐난의 뜻을 알겠죠. 뭐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힐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또 이것도 있다. 비난, 비판, 비방. 이 차이는 또 뭐예요? 비방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말하는 거고, 비판은 괜찮은 거예요. 감정이 안 섞인 거예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비방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힐난한다고 써. 힐난. 자기 어휘력을 뽐내는 거죠. 이거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냥 나무란다, 꾸짖는다. 이 더 쉬운 말 있잖아요. 이 쉬운 말 놔두고 어려운 힐난한다 이런 걸 쓰냐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단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뭐냐?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문 용어는 다 외래어예요. 영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온 외래어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씁니다. 리뷰한다, 비토한다, 뭐 펀더멘탈이 어쩌다, 아젠다가 뭐다, 젠더, 뭐 마타도어, 디폴트값, 아카이브, 도슨트.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도슨트란 말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작품 해설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더라고요. 아카이브란 말도 저 안지 얼마 안 돼요. 일종의 뭐 기록 보관소 이런데 개인 아카이브를 꾸민다. 예를 들어 SNS가 나의 아카이브다. 뭐 인스타그램이 거기다가 사진을 쭉 저장하잖아요. 그걸 아카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말들 전문 용어나 외래어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꿔줄 수 있으면 쉬운 말로 단어를 교체해줘야죠. 전문 용어나 외래어가 그걸 씀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전 세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권위.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는 자기 지식을 뽐내는 이점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 이건 좀 자제해야 된다. 글이라는 것은 보통 중학교 2학년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쓰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전문 용어를 주로 쓰는 집단이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IT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금융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끼리 읽는 글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되죠. 다 이해가 되고 하니까. 저도 이제 벤처기업에서 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글 쓰는 일을 했는데 그때 주로 했던 일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라든가 그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이제 그런 글을 또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건데 내 글을 읽는 독자가 대상이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면은 뭐 어렵게 써도 돼요. 전문 용어도 써도 돼. 오히려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죠. 그분들끼리는. 그걸 오히려 풀어서 쓰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이런 걸 가급적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자꾸 쓰면은 뒤에서 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자제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만나는 경우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저 같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즘 당하는 건데요. 저는 플렉스, 빌런,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다 하는 말이고 자주 또 쓰는 말이고 이게 어디 게임에서 온 건지 뭐 이런 랩에서 뭐 유래가 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잘.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약어 있잖아요. 약어 줄여 쓰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외래어가 아니고 외계인어 같이 들리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글에 쓰는 것도 사실은 자제해야죠. 우리가 이제 어떤 낱말을 쓸 때 이해가 어려운 말은 좀 쉽게 쓰자. 그런 게 경우가 세 가지다. 하나는 외래어 전문 용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자어, 세 번째는 신조어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왕이면 품격 있다고 그럴까? 격조 있다고 그럴까? 저는 꼭 이게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단어가 예를 들어서요.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꼬락서니, 꼴, 몰골, 아니면 뭐 쌍판떼기. 그러니까 보통은 모양, 모습 이러면 될 것을 저 꼬락서니가 어떻다, 저 쌍판떼기가 어떻다, 저 꼴 좀 봐라 이렇게 좀 상스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모양과 모습 뭐 이렇게 쓰자. 좀 더 모양과 모습보다 더 나으려면 그냥 됨됨이라는 아주 훌륭한 우리말 있잖아요. 어떤 면모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에도 좀 격이 있다. 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배라고도 할 수 있고 배때기라고도 할 수 있고 배때기. 배때기란 말을 쓰면 좀 약간 좀 상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말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어에 따라서 그거에 지칭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격을 달리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졸부라고 표현하는 것과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부호라고 표현하는 것과 자산가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같은 뜻의 단어인데도 왠지 저 사람 뭐 졸부야 벼락부자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그냥 부자야, 저 사람 부호야, 그보다는 더 좋은 게 저 사람 자산가다. 그럼 왠지 자산가는 뭔가 이렇게 떼돈을 벌거나 돈벼락을 맞은 게 아니고 뭔가 금융 지식도 있고 뭐 돈을 이렇게 운용하는 전문 지식이 있어서 또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써주면 뭐 자기도 좀 품격이 있어지고 그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도 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단어를 골라서 쓰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어에도 이제 품격이 있다. 그런 단어를 골라 쓰자. 2번째, 기왕이면 쉬운 단어 쓰자.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자리에 딱 맞는 단어를 쓰자. 예, 오늘 강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nd the morning